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당의 대북 제재 위반 특위 유기준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위원회에서 고발 등도 검토한다고 어제 22일이죠. 5월 20일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이 사건에 관련된 회사 이걸 또 납품을 받은 남동발전이나 관련 이런 회사들 예. 또 정제유 관련 또 어떤 회사들 이런 쪽에 대해서 저는 좀 용공 혐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런 일을 갖다가 저지를 수 있는가. 대북 제재의 와중에 간도 매우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가 별로 없다고 보고 간첩 혐의로 좀 고발을 할까 국제간첩단이다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렇게 당에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와이즈 어니스토를 북한에 지금 김성 유엔 대사가 이틀을 되돌려 달라고 예. 국제법 위반한다고 떠들고 또 지금 제네바 대표부에 또 북한 대사 한승진입니까? 거기도 또 떠들고 지금 북한이 이 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의원님은 이 배를 언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존재를 하셨어요? 선박이 화물선인데 예. 상당히 이제 큰 규모입니다. 북한에서는 화물선 중에 두 번째로 큰 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적재 톤 총량도 상당한 규모이고 이번에 이제 와이즈 어니스토가 북한에서 작년 초에 이제 석탄을 싣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향해서 거기서 이제 하역을 해서 그 물건을 이제 어디론가 수출하려고 그렇게 했었겠죠.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유엔의 산하위원회의 패널 보고서 전문 패널 위원회 전문 패널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회사와 홍콩에 있는 회사가 그 선박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매 계약서가 있고 또 하여튼 저는 그 보고서 내용대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금도 지급했으니까 그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물건이 현재는 우리나라에 지금 안 와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관세법 위반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경우에는 실행에 착수가 있으면은 나중에 물건이 실지 들어와서 계약이 완성되는 그런 기수가 안 되더라도 미수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수도 처벌하게 돼 있어서 그럼 미수니까 이게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나중에는 기소되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이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우리 이제 특위에서 지난번에 이제 모여서 의원들이 이제 의논을 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거는 수사를 촉구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극단적인 조치도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들과 지금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선박인 와이즈 어니스토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다른 배 동탄호라고 합니다. 그나마 베트남 선적이라고 들었는데 베트남 선적의 동탄호에 석탄을 이제 옮기고 이 선박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번에 미국에서 그 선박을 압류해서 그 선박은 지금 미국령 사모아에 지금 이제 끌려갔죠. 가서 이제 그 선박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제 법적 조치를 이제 진행을 해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공매를 하고 경매죠. 경매를 하고 그 경매된 선박의 매각 대금을 법원이 보관해서 미국에서 이것을 별도 용도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들리는 말은 원비어 유족이 지난번에 미국 법원에서 북한에 대한 5억 달러의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손해배상금이 충당해도 쓸 수 있다 그렇게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석탄을 실은 이제 동탄호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벗어나서 말레이시아로 이제 새로 이제 전매자를 구했는지 어쨌든지 그걸 가다가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이 석탄이 아무래도 의심스럽고 말레이시아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입항을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석탄을 실은 동탄호와 그 석탄은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그 말레이시아 그 사이에 있는 싱가포르 앞바다에 그래 정박을 하면서 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고 예.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인도네시아 측에 이제 브로커를 맡았던 그 알이라는 사람이 한 걸 보면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 돈 지불 다 했으니까 빨리 배를 옮겨 실어서 다른 그 인도네시아에 억류돼 있을 때 배와 석탄이 와이즈 어니스토에 그걸 빨리 다른 배에 옮겨 실어서 보내라. 이렇게 뭐 연락을 받았다는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엔 그 보고서에 예. 나와 있는 그 예. 내용인데 예. 그러면 그 내용만 하더라도 예. 어쨌든 석탄을 수입하려고 시도를 했고 계약서도 있고, 있고, 예. 대금도 대금도 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예. 하는 예. 거면은 이에 대해서는 실행을 착수한 것인데 그러면 이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굉장히 의아스럽고 물건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또 당사자가 또 대금 지급을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 뭐 수사를 안 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그 수사 미진이 아니라 수사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이 의혹을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을 하려고 그 예. 지금 특위에서 모여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와이즈 어니스토호에 실린 석탄의 사장이라고 그 회사 NMX의 사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제가 그 대금 지불했다거나 뭐 이러니까 그런 적이 없었다. 뭐 유엔하고 뭐 이런 자료 제출하고 정부에 엄청 시달렸는데 자기도 무슨 피해자다. 자기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돈을 인도네시아 지급 안 했으면 피해자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그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 석탄 수입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돼 갖고 뭐 사업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말이 길어서 뭐 다음에 보자 이랬는데 진실을 말할 것 같지는 않게 느껴졌어요. 근데 뭐 그 뒤에 연락이 없는데 근데 지금 이 와이즈 어니스토호가 국제적으로 화제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 당이 제가 볼 때는 이 와이즈 어니스토호의 유엔 대북 제재 그 패널 전문위원회의 그 보고서만 의해서라도 그걸 갖다가 이 고발 조치함으로써 그 사람을 그게 이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 각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수사를 하지 않은 예. 그 수사 당국에 대한 부분과 예. 또 이 물건을 수입하려고 시도했던 예. 여러 당사자들에 대한 예. 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의원님 이제 정제유로 좀 넘어가면 예. 그 정제유를 이제 일단 뭐 여수에 있는 오일 허브 코리아라는 일종의 이 오일 이 물류 창고에서 그 이제 일대 주주가 한국 석유공사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싣고 나갔잖아요. 루니스호하고 피파이어니어호 등.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배가 이제 공해상에서 북한에게 만약에 이제 만나서 불법 환적으로 호스를 꽂아 가지고 정제유를 넘겨줬다면 예. 그러면 기름을 주면 돈은 저걸 어떻게 받았을 거라고 의원님 생각하십니까? 돈을 안 주고 그냥 먼저 기름만 그 줬을까요? 현황부터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예, 같습니다. 현황부터 좀 말씀을 하시죠. 예. 이제 그 국내 석유 물류 기업 오일 허브 예, 코리아. 코리아가 예, 예, 예. 18년에서 17년에서 18년 예. 작년 재작년 여수항에서 예. 국내 선박에 실어준 그 유류가 이제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주로 이제 세척이 선박인데 피파이오니어, 루니스, 예. 빌리언스 18호 등 네척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피파이오니어에는 작년 8월까지 12만 5천 톤, 예. 그다음에 루니스호는 올 2월까지 16만 5천 톤, 예. 빌리언스 18호 등 네척에 대해서는 17년 11월까지 40만 톤 해가지고 뭐 회수도 있습니다. 19차례, 27차례, 50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은 피파이오의 경우에는 북한 선박이 한 차례 예. 17년 고리 날짜도 있습니다. 예. 직접 그 환적을 한 부분을 적발됐더라고요. 예, 적발이 예. 이게 외교부가 우방으로 받은 정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예. 근데 다른 선박들은 이제 그 의심을 받고 있는 피파니오 나머지 예. 부분과 그 루니스호의 또 빌리안스 18호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제재 의심 리스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예. 또 다른 선박의 경우에는 국내 억류 후에 지금 조사 중인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OKYC 그러니까 아까 여기 오일 허브 코리아 오일 허브 예수. 코리아가 예. 유엔 결의안 2375가 시행된 예. 17년 9월부터 예. 17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올해 이후로 선박 6척 2019년 2월까지. 선박 6척의 유류를 공급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 그 해수부 등 그 정부 당국이 정유업체의 대북 제재 위반 경고를 계속 해오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6척에 그 100여 차례 유류 64만 톤을 예. 그게 적재를 했고 예. 이거 그 중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 피파이오니어, 드니소 예.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업체에 대북 그 이런 제재에 대한 계도를 좀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예. 근데 이게 그 보통의 경우에는 이 선박이 그 유조선이 이 싣고 나가서 그 공해상에서 예. 제 3의 선박에 환적을 하고 그 선박이 그 기름을 받아가지고 또 어디 보내고 이런 네.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제 과정 또 최종 목적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드러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피파이온의 경우에는 17년 9월 24일 북한 선박하고 서로 이 10-10 그러니까 예. 100일 붙어가지고 그 호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불법 그 한적을 한 그 장면이 그 나와 있기 때문에 피파이는 그건 다 한 번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럼 이제 그런 저건 증거가 상황입니다. 확실하니까 이제 뭐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그 조사 중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의심은 상당히 많이 되는 경우죠. 이게 뭐 양도 굉장합니다. 이게 64만여 총 톤이면 64만여 톤.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한 400만 배럴이 넘는데, 네. 그럼 북한이 1년에 지금 그 유엔 제재 하에서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양이 50만 배럴입니다. 톤이 아니고 배럴입니까? 배럴입니다. 배럴입니까? 50만 배럴인데 그러면- 그럼 50만 배럴에 8배가 넘는 그런 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양만 해도 지금 엄청난, 물론 북한으로 갔다고 지금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양만 해도 지금 그 엄청난 양인데 네. 그렇게 보면은 이 정제유 도대체 64만 네. 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네.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저 돈은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1조가 넘더라고요. 그런가요? 국내에서 예. 이 가격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저렇게 주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보통 해상에서 환적을 하면 보통 배들은 돈은 어떻게 받습니까? 환적하면서 뭐 호스로 넣어 던져주고 돈가방으로 넘겨받고 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하진 않고요. 예, 예. 보통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오일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석유 정제유죠. 예. 이제 그 원유 말고 정제유. 예, 정제유. 정제유는 우리나라 정유에서 정유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뛰어난다면서요, 우리나라에서 여수 쪽에. 이제 정제유를 받아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그 정제유를 거래하는 중개하는 회사들이 예. 그 정제유를 사서 예. 그것을 이제 소유자에게 주는 예. 그런 방식을 취하고 예. 그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뭐 수수료 이런 건 전혀 아닐 테고 예. 그 신용장 거래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이제 그 전신한 거래를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이 거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의심을 받고 있으면 그냥 전신한 거래나 저 피파이니어호나 그다음에 저기 저 뭡니까 루이스호나 이런 배들이 우리 거기 전신한 기록한 게 있다 어디하고 어떻게 거래했다 하고 중간에 중재한 사람 해서 그것만 자료만 공개하면 이 의혹이 끝나버릴 일 아닙니까? 그렇죠. 뭐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 걸 왜 저렇게 의혹을 끌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발생한 것도 좀 시간이 제법 될 텐데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건만 그 정해가지고 그럼 이 부분은 그 석유를 중개하는 그 브로커 누가 사가지고 이걸 그 소비자 누구에게 줬다 그리고 그 대금의 지급 방법 이런 있을 식으로 거 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그죠? 해명을 하면 될 것인데 아직 제가 그 해명한다는 말을 좀 듣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어떻게 국제 관련은 어떻습니까? 기름을 주고 나면 돈이 바로 입금 안 됩니까? 그렇게 안 하고서 물건을 국제간에 주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오랫동안의 거래 관계라고 한다면 있다면? 그것을 예. 모아가지고 뭐 그렇게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정산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팟이라고 예. 한 번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타임으로. 한 번에 다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예. 또 물건도 그 자리에서 공급하고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몇 달 전의 일이기 때문에 최소 벌써 돈이 들어와서 계산이 끝난 일일 그래서는 이미 건데. 끝났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예, 간에. 그러면 예. 그거 다 보이면서 이런 의혹 없다라고 공개해버리면 TV 나와서 그럼 근데 정부가 이게 의혹을 풀 수 있을 건데 왜 그걸 끌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그 양도 양이지만은 총 4척이 예, 뭐 내척인가 예, 이 선박 해당되는 선박들이 예. 그
50여 차례에 걸쳐서 예. 뭐 어쨌든 이 상당한 양 40만 톤 가량을 이렇게 적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양은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럼 이 돈이 그 계산하신 대로 그 엄청난 그런 예. 규모의 예. 그 매매 대금일 텐데 예. 그거 어떻게 지급이 되고 어떻게 그거를 수수했는지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혹에 시달릴 바에야 정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 그거는 그 회사들에 다 연락해서 제출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니까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지 마라 이래버리면 끝날 일을 지금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매경춘추라고 그 매경춘추 문해춘추 일본의 예, 잡지죠. 문해춘추 예. 그 내용에 보면 그 일본에 제일 가는 월간 잡지 아닙니까? 그 판매 부수가 제일 많대요. 그 문해춘추의 내용에 보면 6월달에 거예요. 딱 실린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일본 자민당 관계자, 자위대 관계자들의 입장을 빌어가지고 거기에 이 지금 한국의 유조선들이 선명을 새로 페인트 칠하고 배 이름을 고치고요. 배에 찍혀 있는. 예. 그다음에 배에 그 플래그 그 펜던트라고 페넌트라고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바꿔 달고 심지어 뭐 이 위성 사진의 모양을 속이려고 유류탱크 모양도 개조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일본 정부가 그걸 접촉하는 현장을 자위대가 잡아서 한국 정부의 배 이름까지도 이제 통보했는데도 그것조차도 지금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실렸어요. 예. 예. 그 이제 무리춘추의 예. 일본 그 예. 잡지 무리춘추에 이제 나온 내용을 저도 뭐 언뜻 예. 봤습니다만은 그 지난번에 제 기억에 예. 그 일본 그 해상보안청이죠. 예. 거기서 이제 예. 그 12번에 걸쳐서 예. 이렇게 그 유조선이 예. 제3 국적선 예. 한적선으로 제가 보입니다만은 예. 예. 접촉하고 있는 장면을 예. 찍은 예. 사진을 이렇게 발표한 예. 것을 봤고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의혹이 지금 상당히 이제 예.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에서 그렇게 제기를 예, 하고 저기 됐어요. 있으면은 그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예. 또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이런 예. 부분들이 해명이 돼야 지금 맞는 거지 예. 계속해서 지금 의심을 받고 만약에 대북 제재의 구멍이 예. 정말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 생긴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고 국제 공조는 지금은 어쨌든 대북 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을 쏘고 이런 마당에 예. 그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예. 그 결의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 국면을 하고 예. 그에 우리나라가 동참을 해서 이행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제 넣은 내용 중에 보면 지금 한국의 해경이나 이 한국의 해군이 지금 북한의 이 반잠수정까지도 파악할 정도로 북한의 적발에 있어서는 북한과 관련되는 수상한 행동의 적발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데 한국의 배가 북한의 이 유조선으로 의심되는 배와 만나서 불법 한적하는 것을 단 한 건도 적발하지 않았고 일본은 수십 건 적발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해양 봉쇄 대북 제재 감시에 나선 7개국 해군 부분에서 한국은 지금 사실상 빠져 있고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지금 우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특위에서 예. 정부 보고를 받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에 관련해서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포착한 장면이 예. 있다고 합니다. 예.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2장면에 걸친 예. 그런 부분들은 그게 바로 북한 배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고요. 그게 예. 아마 그 우리나라 선박이 그 제3 그 환적을 하는 그 선박을 만나서 하는 그런 장면들이 예. 대부분인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 최종적으로 그 물건을 받아간 것이 이제 북한 선박이라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걸 예.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 그렇게 이제 해명을 예. 하겠지요. 예. 근데 근데 지금- 그 이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된다. 예, 조사를 해야 되죠. 조사를 안 하니까 자꾸 의혹이 증폭이 돼서 예. 그 실지 상황보다 더 악화된 그런 예. 말들이 돌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의원님은 이런 이 해상 관련 이 무역 업무의 전공이시니까 사실상 기름이 몇 달 전에 끝난 상황인데 이 그렇습니다. 일을 갖다가 예. 흔적을 지우는 거는 루니스호나 그다음에 비바이어니호 적어도 이 2배 정도에서 거래 기록을 정권이 공개하면
그는 뭐 누가 받아갔는가부터 전신안을 하든지 그때도 그렇죠. 끝나지 않습니까? 그 올해 2월까지가 이제 그 현재 나와 있는 건 마지막 거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2월까지도 지금 벌써 한 3달 경과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을 텐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말이 없는 걸 보면은 저희들이 좀 조사를 더 촉구를 하고 그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야죠. 그래서 보니까 한국에 뭐 논현동에 있는 회사 D 로지스틱스인가에 소속된 배 2개인데 자기들은 뭐 용선 재용선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도 있고 또 뭐 G 시핑이라는 회사 산하에는 또 카드린호나 DN 뭐 5,505호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런 회사들이 관련되는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그 관례상으로 이 지금 석탄을 그 정제유 같은 부분을 이제 불법 환적을 해서 팔 때 그게 이제 배가 실어 나르는 배 선박 회사와 또 그걸 갖다가 하는 이 뭡니까 화물 주인 이런 관계는 어떻게 보통 형성이 됩니까, 의원님? 그거는 이제 경우마다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그 화주와 예. 그 선주 또는 운항자가 그 일치할 일치하는 때도 경우는 있고 없습니다. 없습니까? 거의 예, 그런 없죠. 적 그러니까 없군요. 이게 화주는 별도로 예. 있는 거고 이제 그 선주 또는 운항자가 또 별도로 있는 건데 뭐 아주 특이한 경우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와 화주는 좀 다르죠. 다르지. 예. 그러면 거기 이제 이 선박은 대체로 보면 그냥 어디 가서 넘겨주라고 하면 그 장소에 가서 해상 환적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 선주가 지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박에서요. 그게 이제 그 인도 지시라는 말 이제 우리 딜리버리 오더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디오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디 장소에서 언제 얼마나 양을 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그게 그 공해상이건 아니면 어느 항구건 아니면 어느 창고이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배가 거기 가서 이제 접선을 해서 이제 그 물건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전달 그렇게 하시는 지금 이거는 액체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이제 석유, 정제유를 하는 경우에는 육상에 있는 탱크에 이제 바다에 있는 그 호수를 연결해서 섬막에 있는 것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배에서 이제 그 정제유를 품어서 육상에 있는 그 정유 탱크에 집어넣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죠. 그럼 해상 환적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 굳이 바다에서 그거는 이제 그 받은 선박이 받는 선박이 이제 다른 목적지로 또 실고하기 위한 그런 편하게 실속하게 하기 위한 중간 이제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중간 조치라고요? 이게 최종 목적지로 가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혹시 연료를 공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연료유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연료창에다 직접 넣어주는 거고 만일에 이걸 그 운반선 환적선에 한다고 그러면은 환적선에 그 유류 탱크에다 넣어주면 그 환적선이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목적지로 가서 목적 항의 물건을 양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게 되죠. 예, 오늘 그 여러 가지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미북 관계가 뭐 현재 다시 이렇게 살펴보려 하지만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 상당한 기간 공전될 거라고 이래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석탄 불법 그 밀수나 또 정제유 불법 환적 같은 것도 한국에서 뭐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미국 측이나 일본 측 사이드에서 정보가 공개되면서 이제 의원님 등이 조사에 나서면서 이제 이 내용이 조금씩 밝혀지는 부분이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최근에 보면 거의 좀 흥미가 떨어졌다. 특히 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이 이란이나 지금 어떤 다른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가고 북한에 대해서는 막 조용히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또 도발을 제가 볼 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은 쓰지 않고 있지만은 이제 어느 시점쯤 가게 되면 미국은 제가 볼 때 지금 공개되고 있는 것보다는 석탄 밀수나 이 정제유 불법 환적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한국 기업이나 뭐 예를 들어서 남동발전 한전이든 뭐 석유공사든 오일허브 코리아든 또 거기에 관련된 한국은행이든 이런 쪽에 어떤 형태로든 이 세컨드리 보이콧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정말 그 기원합니다. 그게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된다면 그 굉장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만일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된다면 당장 그 미국에 있어서의 활동 또 예. 미국 기업과 관련되는 영업 이런 걸 못 하게 되니까 그건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되겠죠. 은행의 경우로 한다면 미국에서 만약에 활동 못 한다면 그 무슨 얼마나 큰 데미지가 데미지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국제 그래서 그런 간에. 면에서는 이게 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만일에 이제 그런 뭐 북한산 물품임을 알고 취득을 했다든지 예. 또 그 거래의 형태가 북한에서 관련되는 물건인지도 알면서도 그걸 취득하겠다는 이런 경우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다면은 그런 그 소위 말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느냐. 미국에서도 뭐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당장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국가기관이 뭐 직접 개입했다라는 증거는 지금 한국당 차원에서 보면 아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묵인 내지 방조거나 이 사건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곳곳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강력하게 나서지 않고 의원님이 이 특위에서만 고군분투하십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하는데 좀 한계를 느낀다. 그러려면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청회도 좀 하고 이제 국회 차원의 특위, 우리 한국당 차원의 여야 특위, 합쳐서 여야 합친 특위도 예. 좀 만들어서 하고 그것도 미진할 때는 마지막에는 특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또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국회가 이제 공전 중이기 때문에 이걸 여야 간에 의논을 할 그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의논해서 현재 나와 있는 수사 상황이 도저히 미진해서 국민의 의혹을 밝혀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공청회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 국회 차원의 특위도 만들어서 이건 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아마 우리 당에서도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 당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하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방국인데 그런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그렇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북한 선적의 그 와이즈 어니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은 북한에 대한 그 해외 자산의 어떤 뭐 동결이라든지 어떤 법적 조치 이런 것을 지금 고려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국회가 열렸을 때 그렇게 이제 다음에 원내로 복귀를 하면 그렇게 한다더라. 적어도 한국당 차원에서는 의총에서 의원님이 좀 이 사실을 이 특위위원장으로서 밝히고 이걸 결의안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가자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이미 그 의총에서 정하고.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 이제 의총이 조만간에 열리면은 그동안의 특위의 활동 사항이라든지 특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그 의혹 밝혀진 내용도 좀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관련자들을 TV 중계하에 뭐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해서 출석을 시키든가 그러든가 뭐 특검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 더 깊은 단계로서 접근이 정부를 차단하고 입을 맞추어서 굉장히 어려우지 않겠나 이렇게 현재로서는 지금 뭐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을 갑자기 개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청문회, 공청회, 특위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의혹에 반의 반이라도 좀 해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남아있고 뭐 여기저기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해명이 안 되는 상태라면 최종적으로는 특검을 해서 이 내용을 아주 백일하게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숱한 의혹을 뭐 그동안에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부터 손혜원 그다음에 뭐 대통령 가족 문다에부터 온갖 의혹이 다 나오고 있어요. 드루킹 사건의 재특검에 대한 의혹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다 무마시켜버리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아마 이 지금 제가 볼 때 아직도 이 정권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유일한 의혹이 그래도 이거는 증거가 미국이나 유엔이나 일본 등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지금 북한의 석탄 밀수와 정제유 불법 한적 사건이 내년 총선에 가기 위한 한국당의 최상의 카드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당의 카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만약에 여기에 정권이 개입됐다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을 예. 한국당이 있을 수 있는 최선의 카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예. 혹시 들으시는 분들께서 예. 오해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예. 못 드리고요. 이제 이 여기에 대한 예. 그 갖가지 의혹들을 예. 또 국민들께서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해명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밝히고 예. 그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되겠죠.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예. 그 과연 사실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걸 좀 파헤치고 또 그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특이에 좀 보강을 해서 검사 출신들이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예. 그 당선돼서 들어온 우리 정점식 의원도 예. 아, 저기 들어가 있고 저 예, 통영의 고성 통영에 뭐 몇 분이 뭐 예. 이런 방면에 능한 분들이 아, 그 지금 있습니까? 우리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밖에서 진상 규명을 하라고 압박을 열심히 넣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유기준 한국당 대북 제재 위반 특위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